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가죠. 늘 가족의 죽음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더욱이 그 사망에 뭔가가 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의 짐이에요. 평생의 한이 됩니다. 늘 알고는 있지만 막상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리고 이후에 무언가 법적인 걸 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하면 답답해오고 막 가족 간에 싸움도 나고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전화들을 오변한테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후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주로 하시는 질문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기록부터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승전 기록입니다. 우선은 의무 기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는 물론이고요. 의사 지시 기록지, 의사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필요하다면 중환자실 기록지, 사망 진단서, 일반 진단서 등등. 상황마다 다르니까 뭐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망하셨으니까 장례를 치르셔야 되겠죠. 장례 비용은 물론 이제까지 들어간 치료비 등에 관한 재반 서류를 차곡차곡 지금부터 모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려면 힘들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누락될 수 있어요. 그걸 쓸지 말지, 다 쓸지, 일부만 쓸지 그건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그게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모아두고 안 쓰면 되잖아요. 법에서 죽을 뻔했다 라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내도 될 뻔했다는 등의 말만으로, 증거가 없이 말만으로는 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그런 기록들을 다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끌은 투자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할 때도 필요해요. 기록, 근거 자료 당장 확보하세요. 둘째, 부검해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건 오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마디 꼭 드리자면 부검은 낙장불입입니다. 고수도 화투들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말이죠. 화투에서 낙장불입. 인생에 아주 고귀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노받고. 무슨 말씀이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사망한 거다. 분명하다. 부검하면 그게 나올 거다. 부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검의가 하는데 A만을 놓고 A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망하신 분을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해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일례로 뇌출혈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라 해서 머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나오고요. 블라블라. 생각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명확히 밝혀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그건 또 별개의 얘기라서 그 부검 감정서 등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장, 입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검 감정서가 유리하게 나오면 그 자체로 빼박일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한 건데 이도저도 나와서 잘은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검을 한다? 이거 상당히 가슴 아픈 겁니다. 중재원에서 수탁감정 사건 하다 보면 부검 감정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복사하시는 일반 직원분들도 그냥 서류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 복사하다 갑자기 사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부검 감정서에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보는 부검 감정서에 사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을 샅샅이 뒤지는 거라서 심정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유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검을 하시기로 했다면 부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유족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설득하셔야 돼요. 부검의들도 기본적으로 의사들이고요. 사실 인명은 제천이라고 빼박처럼 보여도 그렇게 확신하는 어투의 감정서, 부검 감정서
매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유족분들이 모두 알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변호사한테 물으시면 변호사야 뭐 증거 갖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무기 많으면 좋고 좋은 무기면 더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러면서 해결하더라도 각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부검이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셋째, 당장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실 거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건 사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니까 그 안에 하시면 됩니다. 3년. 형사상으로 공소시효는 조금 더 길고요.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면 각자가 그분을 떠나보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장례식을 잘 치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모두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유족들 모두가 원고로 포함되는 것이 사건 진행에도 편하고요. 포함되지 않는 원고는 왜 안 한다고 했을까? 안 한다고 한 가족이 있는 거 보면 이 사건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오해도 불필요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결국 유족분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 분들께 상속되는 형태로서 다 나누어 가지시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상담도 충분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안에만 하시면 된다. 차라리 지금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시기보단 준비를 철저히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망 직후라서 감정적으로 막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철회하거나 입장이 바뀌시면 대리인 입장에서도 그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짧을 수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의료사고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추후 법적인 분쟁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